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물리자는 이른바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습니다. 비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 당장 고물가 시대에 밥상 물가만 잡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습니다. 박은주 기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박 기자 지금 궁금합니다. 뭐 대통령이 이런 거 관련돼서 직접 거론한 이유 도대체 뭡니까? 이 비만이 더 이상 이 개인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 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재난이 됐다는 겁니다. 네. 실제로 10년 전 맥킨지는 세계 경제에 손실을 입히는 이 원인으로 전쟁 흡연 비만을 1, 2, 3위로 꼽았습니다. 네.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전쟁 비용과 맞먹는다고 해서 당시로선 충격이었죠. 그런데 10년 뒤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이 비만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사상 처음 술, 담배를 넘어섰습니다. 한 해 15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. 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치료비부터 아파서 일을 못해 생기는 생산성 저하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.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입니다. 뭐 대통령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당장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운데 이거 부담금 이거 세금만 느는 것 아니냐.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야당과 업계 쪽에서는 이게 서민 증세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대통령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. 한번 시비 걸 겁나 이렇게 보고 오로지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상대 주장을 왜곡해서 공격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. 이 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세수 확보가 아닌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뭐 그런 어떤 통계가 있나요? 네,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설탕 섭취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. 네.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의 이 하루 권고량을 훌쩍 넘겼습니다. 네.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보면 가파른 증가세를 보면 비만 대국인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셈인데요. 더 큰 문제는 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입니다. 뭔가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먹는 애들도 있고 막 진짜 급하게 학원 가야 될 때 막 뛰면서 먹고 하는.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한 캔에 각설탕 9개가 들어갑니다. 이것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데 우리 청소년 3명 중 1명은 매일 이런 설탕 폭탄에 노출돼 있습니다. 이 어린 시절 식습관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죠. 네. 이 WHO가 가격을 올려서라도 제발 좀 설탕 섭취를 줄여라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입니다. 지금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가 지금 앞서 보여드린 뭐 음료수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른바 숨어있는 설탕이죠. 네. 우리가 흔히 지금 K푸드가 인기지만 흔히 먹는 이 한식에는 떡볶이, 뭐 갈비탕 이런 조림 반찬 등에 많은 설탕이 숨어 있는데요. 때문에 음료수만 이 세금을 매긴다고 비만이 해결이 되겠느냐. 오히려 식당 밥값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옵니다. 이 설탕 부담금 관련돼서 이미 해외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있잖아요. 어떻습니까? 그 나라는 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? 네, 실제로 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현재 미국, 영국, 프랑스 약 11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데요. 영국은 시행 후에 음료의 설탕 함량이 47% 줄었고 이 미국의 버클리시는 물 섭취가 오히려 15% 늘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설탕이 줄어든 건 다행인데 요즘 설탕이 안 들어간 뭐 이른바 제로 슈거 뭐 이런 음료도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. 어떻습니까? 뭐 이런 부분은 뭐 괜찮은 겁니까? 이게 이제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데요. 바로 네. 풍선 효과입니다. 이 기업들이 세금을 이제 회피하려고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이나 아니면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를 대신 투입하고 있는데요. 이 문제는 WHO가 최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등 안전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네. 이 설탕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이 화학 물질 범벅을 먹게 되는 꼴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자,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뭐 가장 큰 논란이라고 한다면
결국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른바 역진세 논란인데요. 네. 소득이 낮을수록 생과일이나 뭐 그런 샐러드 같은 신선 제품보다는 라면, 빵 이런 가공식품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때문에 저소득층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 우려가 있는데요. 이 고물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이른바 서민 증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궁금해요. 이렇게 해서 부담금 해가지고 만약 세금을 걷는다면 그건 도대체 정부가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? 예, 정부는 일단 거친 돈을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의료비 등에 쓰겠다고 밝혔는데요. 네. 하지만 이제 이런 반발과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은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